아침밥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은 황제처럼 저녁밥은 거지처럼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침밥은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되도록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아침밥은 거지처럼 먹고요, 저녁밥을 황제처럼 먹는 게 낫습니다. 또 이런 말이 떠들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소젖과 빵으로, 저녁에는 열매로. 자, 우리 아침밥에 대한 게 나간 다음에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침밥을 안 먹는 대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들은 허기를 채워야 하는데 우유 한 잔과 같은 간단한 음료라도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아침에는 소젖과 빵으로, 저녁에는 열매로, 이 말과 비슷한 걸 봐서 아마도 저 말을 듣고 하시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꼭 먹어야 한다면 그래도 소화가 좀 잘 되는 열매 같은 걸로 드시는 게 낫겠고요. 오히려 저녁은 늘 먹던 것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젖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젖은 7살이 넘게 되면은 소젖을 소화할 수 있는 락타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젖을 아침에 먹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뭘 먹던가 우리 몸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큰 창자와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게다가 소젖을 먹어버리면은 더군다나 일을 더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속에 찌꺼기가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냥 굶는 게 나은가요? 물이라도 먹는 게 나은가요? 물은요, 오히려 우리 몸의 찌꺼기를 빼내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천연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굶는 것보다는요, 물을 드셔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우리 몸에 좋은 물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 물을 짬을 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배우셨던 아침밥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이나 암 같은 여러가지 병을 만드는 그런 아침밥이었는데요, 이제 배우는 아침밥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을 빼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아침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배우셨던 아침밥은요, 여러가지 병을 불러들이는 아침밥이었다면, 이제부터 배울 아침밥은요, 오히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병을 막아줄 아침밥. 자, 그 어떤 대사성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요, 아침밥을 드셔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밥이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수많은 병을 불러들였으니까요. 그러나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도 아침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나 크론병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비염이나 루푸스랄지 강직성 척추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면역계 질환들은요, 창자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자를 힘들게 하는 아침밥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배울 아침밥은 오히려 드셔주시는 게 물만 먹는 것보다 오히려 낫고요.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은 자연건강법을 하시는 분들은요, 발효효소와 미네랄 식이섬유를 드십니다. 먼저 발효효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란 뭐냐? 큰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쪼개주는 것. 자, 전문용어로는요, 고분자 유기화합물을 저분자 유기화합물로 나눠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소화와 비슷합니다. 소화도
큰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쪼개줘서 우리 몸에 잘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됐다는 것은 우리 창자가 할 일을 미리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걸 먹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창자가 아주 편해지겠죠. 게다가 이 발효 효소 속에는요,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드시게 되면 아침밥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탈을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맛도 좋아가지고 그냥 이 미네랄 식이섬유만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기가 편합니다. 자, 어떻게 드시는가? 먼저 자, 이렇게 작은 잔이 있는데요. 이 잔에다가 30cc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cc를 따르고요. 이게 이 발효 요소는 반쯤이 50%쯤이 설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게 끈적끈적해져서 다음에 쓰실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계량하는 게 아닙니다. 씻어준다는 뜻으로요. 하나, 둘, 한 3개나 4개쯤 이렇게 해놓으면 깨끗해집니다. 여기다가 미네랄 식이섬유를 넣는데요. 식이섬유, 섬유소는 우리 창자 속에 들어있는, 창자 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나 독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 지니고 있는데 이걸 숨겨놔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민간요법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늘 좋은 것만 말하고 나쁜 것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좋은 것도 알려드리고 나쁜 것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죠. 식이섬유 제품들이요. 몸속에 찌꺼기와 독소를 끌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요. 또 하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몇 개는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요, 지용성 비타민 아시죠? 베타카로틴이나 또 토코페롤 이런 지용성 비타민도 일부를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식이섬유라는 건요, 그 모자란 끌고 나가버린 미네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아시는 철분이나 칼슘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천연식품으로. 바닷가에 가보면은 짠맛을 내는 풀들이 있습니다. 이 갯벌에 자라는 바닷풀들을 소금을 먹고 자란다고 해서 소금을 한자로 염이라고 그러죠. 소금염.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많이 알려진 퉁퉁마리, 함초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나문재, 그리고 칠면초. 이 3가지를 알맞게 버무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드시게 되면은 우리 창자 속에 찌꺼기를 끌고 나가니까 이것은 약이 되는 아침밥이 되겠죠. 내 몸에 찌꺼기를 끌고 나간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찻숟가락 하나쯤 이렇게 서벅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300cc쯤 채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을 잠그신 다음에, 잘 잠그신 다음에 힘차게 흔들어서 바로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30배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한 숟가락이었지만요, 우리 몸에서 느낄 때는 30숟가락을 먹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도 배가 고프다는 거는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머리가 고픈 겁니다. 왜 그러는가? 사람은요, 잠재의식의 지배를 98%에서 99%를 받고요,
현재 의식의 지배는 1 내지 2%밖에 받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침밥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번 하고요, 먹었다는 생각을 99번 하면 그게 서로 맞아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드셨으면서도 안 드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이걸 먹고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지 않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드시게 되면요, 처음에는 아마도 여태 먹었던 밥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겠지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하면서 서서히 이게 내 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석 달쯤 지나게 되면요,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아침밥을 오히려 먹게 되면요, 저희들은 그래요. 물론 먹지 않지만 어쩌다 남의 집에 가면은 안 먹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막 먹으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먹게 되면요, 아우 더부룩하고 참 좋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아침밥에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은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